네, 이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의 분석,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랠리, 도대체 무엇이 이걸 이끌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는 게 저희 미션인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최근 시장의 그 인상적인 V자형 회복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V자 회복이요. 네, 이게 작년의 반등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AI나 정책 변화 같은 미래 동력은 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신경 쓰시는 관세 문제까지 윌슨의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윌슨이 최근 시장을 흥미로운 왕복 여행 같다고 표현했던데요. 특히 지난 2월 이후에 급격한 반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배경에는 이민 정책 강화라든지 지출 삭감, 또 관세 우려, AI 투자 둔화, 이런 좀 나쁜 소식들이 있었다 이렇게 봤죠. 네, 근데 그는 이걸 단순히 악재가 거친 해방의 날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투자자들이 마지막 항복하듯 던지는 그 투매의 날, 영어로 capitulation day라고 하죠. 그걸로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바닥 신호다. 정확합니다. 네, 그게 약간 바닥 신호라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당신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윌슨이 이 V자형 회복의 진짜 엔진으로 보는 게 단순히 그런 악재 해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네, 더 근본적인 거. 바로 수익 전망 상향 조정의 그 폭과 강도입니다. 수익 전망 상향 조정이요? 네. 그가 제시한 차트를 보면 이 수익 전망치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가파른 V자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가 뭐냐면 시장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거죠. 기대가 너무 낮았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기업 실적이 좀 개선되니까 주가 역시 아주 강하게 반응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면 작년 봄에도 사실 비슷한 회복세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는 왜 윌슨이 지금처럼 좀 긍정적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그 핵심 차이가 바로 회복의 폭, 영어로는 breadth라고 하죠. 얼마나 다양한 주식들이 같이 오르냐 이건데요. 얼마나 넓게 퍼지냐. 네. 2023년 봄에는 정말 소수의 거대 기술주만 막 달리는 아주 극도로 좁은 반등이었어요. 게다가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요. 맞아요. 그때 분위기가 좀 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물론 여전히 기술주 쏠림 현상이 있긴 하지만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융이나 산업재 이런 다른 분야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훨씬 넓은 회복세라는 겁니다. 훨씬 넓어졌다. 네. 그래서 윌슨은 이걸 순환적 경기 침체 이후에 자연스러운 순환적 경기 회복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S&P 500 선행 PR 보면 여전히 22배 수준으로 높고 기술주 편중도 여전하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윌슨은 다른 기회들도 보고 있다는 거군요.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다른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 기술 대형주의 강력한 이익 창출력은 가속될 걸로 보면서도요. 이 회복세가 다른 섹터로 확산될 가능성, 여기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다른 섹터라면 예를 들어 어떤? 특히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요.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중소형주나 아니면 금리에 민감한 제조업, 주택, 자동차, 소비재 같은 분야들이요. 금리 민감주들. 네, 이런 분야들이 지난 2년의 부진을 딛고 어쩌면 2026년 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을 보는 거죠. 당신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점에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습니다. AI 얘기도 좀 해봐야죠. 지금까지는 주로 칩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같은 설비 투자, 캐펙스 중심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 좀 다른 국면인가요? 그렇습니다. 윌슨은 이제 AI의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AI 기술이 실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적용돼서 우리 삶이나 비즈니스를 정말 바꾸는 단계라는 거죠. 실제 적용 단계. 네, 이게 벌써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AI가 아주 광범위한 산업에 퍼지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마진을 확대해서 기업 전체의 수익성을 예상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죠. 그게 현재의 높은 시장 가치를 좀 뒷받침한다. 그렇죠. 그런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 같은데요. 윌슨은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그는 관세를 본질적으로 뭐 수입세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VAT랑 좀 비슷하게 봐요. 아, 세금처럼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략 한 10% 수준의 VAT 형태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또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의 세수 확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요. 꽤 크네요. 네, 근데 여기서 당신께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 30%, 50% 이런 높은 세율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그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거죠. 오락가락하는 거요. 아, 불확실성? 네. 만약에 관세율이 딱 10% 정도로 안정만 된다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뭐 수입자, 수출자, 소비자 간에 이렇게 분담하면서 충분히 관리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측만 가능하면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따라서 관세율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딱 안정되는 것, 그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입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당신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윌슨은 이번 랠리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생각보다 탄탄한 수익 개선, 이 펀더멘탈에 기반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여전히 주도하지만 금리 인하 시에는 다른 섹터나 중소형주로 회복이 확산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 네, 확산 가능성. 그리고 AI는 이제 설비 투자를 넘어서 실제 적용 단계로 나아가면서 아주 광범위한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대감. 마지막으로 관세는 높은 세율 그 자체보다도 예측 가능한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 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V자 회복의 진짜 이유부터 회복의 확산 가능성, AI의 다음 단계, 그리고 관세 문제의 핵심까지 오늘 윌슨의 분석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윌슨의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만약 그의 말처럼 이 AI가 정말로 여러 산업에 걸쳐서 생산성과 마진을 아주 의미 있게 끌어올린다면요. 이게 단순히 기술 대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익숙했던 그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이라든지 투자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